사랑하는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고 왕위에 오른 삼촌. 과연 그의 통치는 정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잔혹했던 왕위 찬탈의 서막은 이렇듯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광기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운명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묻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옛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과 울림을 던지는 인간 본연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극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비극의 서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세종대왕의 위대한 치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황금기였죠. 하지만 그 빛나는 업적 뒤에는 늘 병마와 싸워야 했던 고뇌와 자신의 후계자들을 향한 깊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너무나 어린 왕세손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는 결국 눈을 감았을 겁니다. 온 백성의 슬픔 속에 왕위에 오른 문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성군이 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건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병약했던 그는 결국 채 2년도 되지 않아 짧은 생을 마감하며 아직 꽃봉오리 같은 어린 아들 단종을 남기고 서둘러 세상을 떠나야 했죠. 마치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꺾인 꽃처럼 문종의 단명은 조선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제 겨우 12살, 아직은 한창 뛰어놀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아갈 나이였던 어린 단종이 홀로 거대한 용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얹힌 것이었죠. 핏줄이 이어진 왕실의 가장들이 그를 보필해야 했지만 그의 즉위는 축복보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왕권은 아직 미약했고 백성과 신료들 모두 어린 왕을 중심으로 굳건히 뭉치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어린아이가 홀로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된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 위태로운 배를 과연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린 왕과 조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안 속에서 나라의 기둥 역할을 굳건히 해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노련한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종과 문종의 깊은 신임을 받았던 충신들로 어린 단종을 마치 친자식처럼 보필하며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어린 왕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며 나라의 살림을 빈틈없이 꾸려나갔죠. 조정의 대신들은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한 존재감은 동시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굳건한 기둥이 때로는 다른 이들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바로 왕실의 가장 강력한 어른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무력을 겸비한 인물로 이미 조정 안팎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카리스마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외숙부로서 그리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그의 존재는 어린 단종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죠. 묵묵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신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의 위험 있는 등장 속에서 다가올 비극에 대한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시선은 어린 왕에게 향하는 동시에 묵직한 존재감으로 자리를 지키는 수양대군에게도 은밀하게 쏠리고 있었죠. 이 시기 조선의 조정은 마치 거대한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불안한 미소와 노신들의 굳건한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수양대군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조선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위태로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어린 단종을 향한 연민과 동시에 권력을 향한 수양대군의 뜨거운 욕망은 이미 조정 안팎에서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삼촌인 세종대왕의 뛰어난 능력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문무를 겸비한 강인한 기질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그는 왕권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신하들의 눈에
어린 왕의 숙부이자 단순히 왕실의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이 그저 한 왕족으로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겁니다. 그의 야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마치 깊은 강물 아래서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듯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김종서,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을 경계하며 동시에 자신의 뜻을 함께할 새로운 인물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한명회, 권람, 신숙주 같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비범한 기상과 숨겨진 힘을 알아보고 그의 곁에 모여들었죠. 특히 한명회는 뛰어난 책략가로서 수양대군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맥을 구축하며 훗날을 도모했던 겁니다. 이때 조정의 대신들은 어린 왕을 보필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은 어린 왕의 울타리가 되어 수양대군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 애썼지만 이미 권력을 향한 수양대군의 열망은 그 어떤 견제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그들은 수양대군의 존재가 언젠가 이 어린 왕실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지풋이 짐작했지만 그 사태가 이토록 빠르고 잔혹하게 현실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어린 왕의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왕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1453년 음력 10월 10일 이날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비극적인 권력 찬탈의 서막이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먼저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밤늦게 병사들을 이끌고 그의 집에 들이닥쳐 김종서를 무참히 살해했죠. 당시 김종서는 조선의 북방 개척에 큰 공을 세워 북방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쓰러진 겁니다. 이어서 황보인 등 김종서의 편에 섰던 대신들도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이른바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피로 물든 밤을 지나며 권력의 무자비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명을 위조하여 김종서 일파를 역모로 몰아세웠고 그들을 숙청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고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에게는 믿고 의지할 만한 신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피바람이 휩쓸고 간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는 어린 단종에게 압력을 가해 자신을 정의정 부사라는 최고 직위에 앉혔고 모든 국정 운영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왕은 이제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죠. 그저 이름뿐인 왕좌에 앉아 숙부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왕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 잔혹한 권력의 칼날은 어디까지 나아가려 했을까요? 수양대군의 잔혹한 권력의 칼날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조정의 핵심 세력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한 그는 이제 어린 단종의 명을 빌려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아예 왕좌 자체를 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단종은 숙부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게 보냈습니다. 궁궐 안 모든 시선은 오직 수양대군만을 향했고 그를 진정으로 보필하고 보호해줄 신하들은 이미 모두 사라지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린 왕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도 피할 곳도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고립 속에 놓이게 된 순간이었죠. 결국 단종은 숙부의 끊임없는 압박과 위협에 못 이겨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겠다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6살, 채 피어나지 못한 어린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정들었던 왕좌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날, 단종은 화려한 골룡포 대신 초라한 평복을 입고 쓸쓸히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서글픈 빗방울이 함께하는 듯 마치 하늘마저 그의 기구한 운명에 눈물 흘리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은 마침내 스스로 왕위에 올라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됩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왕좌에 앉았지만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이 부당하고 잔혹한 왕위 찬탈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은 어린 단종에 대한 굳건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조가 아무리 왕위에 올랐다 해도 진정한 조선의 왕은 오직 단종뿐이라 굳게 믿었죠. 폐위되어 유배된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기 위한 비밀스럽고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하나, 빼앗긴 왕위를 되찾아 어린 임금에게 돌려주려는 뜨거운 충정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성대한 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치밀한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건 중대한 결심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이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거사 직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단종 복위운동은 세조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죠.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뿌리 뽑고자 잔혹한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사육신들은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단종에 대한 불변의 충절을 지켰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비명으로 얼룩진 취조실에서 그들은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고결한 희생은 후대의 길이 기억될 충절의 상징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그저 무자비한 권력 앞에 쓰러져간 비극적인 영웅들이었을 뿐입니다. 사육신 외에도 수많은 단종의 지지 세력들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비극을 맞았고 온 나라가 피바람에 휩싸였으며 충신들의 피는 궐 안팎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성과 의리가 권력의 광기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그 참혹한 광경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세조는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왕좌에 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환희보다는 깊은 고뇌와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위는 과연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수많은 충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책감과 함께 언제든 자신에게도 똑같은 칼날이 겨눠질 수 있다는 불안이 늘 자리했을 겁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는 이처럼 잔혹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비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장을 기록하며 한 왕조의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깊은 상처의 한복판에는 바로 폐위된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이 놓여 있었죠. 왕위를 강탈당한 단종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낱 외로운 유백에게 신분으로 험난한 길을 떠나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서 있는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땅이었죠.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떠나온 궁궐과 그리운 가족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초라한 초가집 한 칸, 그리고 감시의 눈길 속에서 단종은 자유를 잃은 채 오직 쓸쓸함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세조의 불안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 움직임이 끊이지 않자 그는 결국 어린 조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심점인 단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잔혹한 결론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극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영월의 적막한 밤, 한 줄기 등불 아래 독이 든 술잔이 단종 앞에 놓였을 때 그 어린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세상을 향한 모든 희망과 미련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운명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독배를 마신 단종은 그렇게 짧고도 슬픈 생을 마감했습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조선 왕조의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페이지를 장식하며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죠. 무고하고 어린 왕의 죽음은 권력 찬탈의 잔혹한 대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권력의 무자비함과 인간 욕망의 끝없는 비극성에 깊은 절망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권력 다툼 속에서 한 개인의 생명은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던 것일까요? 단종의 죽음은 세조에게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받았다는 기록들은 그가 얼마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벌였던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어린 조카의 죽음이 결국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것은 아닐까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용포 속에는 늘 불안과 고독이 함께했을 겁니다. 세조는 비록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며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억압적인 통치 속에서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방을 강화하는 등 일정 부분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의 왕위 찬탈 과정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언제나 냉혹했습니다. 많은 후대 역사가들은 그를 찬탈자로 규정하며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린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삼촌, 충신들을 무참히 학살한 군주의 모습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비단 세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왕조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깊은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종과 세조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옛 역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의로운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권력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희생시키는 잔혹한 속성을 지니며 그 대가는 개인의 파멸을 넘어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세조의 선택이 결국 남긴 것은 피로 얼룩진 역사와 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뿐이었다는 깊은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진정한 통치는 힘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진정성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